뉴망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선투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 상승했고요.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산 럭셔리 전기차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에서 최초로 전기차가 나왔는데요. GV60이라고 합니다. 얼굴 지문인식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고요. 여러가지 혁신이 있고 현대차의 빠른 발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GV60 모자를 써도 얼굴 인식을 하고요. 춥다고 말을 하면은 알아서 온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스탠더드는 6천만원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더 매력적입니다. 여러가지 첨단 편의사항이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안경계의 넷플릭스 와비파커 첫날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안경값은 아이폰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것을 더 싸게 이렇게 공급하는 방법을 만든 혁신 기업인데요. 안경의 가격을 5분의 1로 낮추고 5개의 제품을 5일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혁신으로 보여집니다. 애증의 항공주 이번에는 날까 보잉 에어버스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 2달간 백신 접종이 가속화됐다면서 면역력 확보와 미국과 유럽, 일본의 항공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보잉 주식은 제가 지난 9월 11일 투자처 강의에서 추천한 종목 중 주식 부분에서 추천한 그런 주식입니다. 결국 해외여행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었고요. 강의 전날인 9월 9일 주가가 213불이었고 오늘은 소폭 하락해서 219불입니다. 3주간 6불이 상승했는데요. 지금은 조정기이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충분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213불 이때가 9월 9일 제가 추천했던 그 주가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오늘 캡처한 그 주가 그래프인데요. 9월 9일 이후로 소폭 상승한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76% 접종한 스웨덴이 일상 복귀에 대한 축포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야구 경기와 유럽의 축구 경기, 테니스 경기의 중계를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국도 일상 복귀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확진자는 많으나 사망자는 70세 이하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두려워서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공급 대란 당분간 지속된다. 인플레 내년까지 간다. 이런 기사인데요. 모든 물가는 풀린 화폐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요. 코로나로 푼 엄청난 돈으로 인해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SK 지오센트릭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을 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 열분해 유 생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울산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에서 쓰레기장에서 플라스틱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으로 석유를 만든다는 대사도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자, 두산 수소연료전지 R&D 한 곳으로 집결을 한다고 합니다. 수소연료전지 연구소를 집결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산 본사가 정자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이 수소연료전지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폐 배터리에서 니켈과 리튬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리사이클 공장을 건설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니켈과 리튬은 배터리의 원료죠. 이것을 폐 배터리에서 추출해낸다면 아주 높은 고수익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올해 서울 주택 구입자 46.3%는 임대 목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입주 계획서를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판단입니다. 임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없으니 일단 전세를 끼고 산 후에 입주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2030이 가장 주택을 많이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더 살 수 있는 다주택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 또 주목할 것은요, 서울에 주택 10채가 공급이 돼도 다주택자에게 4.6채 이상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필요 없다는 의미인데요. 자, 다주택자들이 이 집을 사면 다주택자들이 이 집에서 거주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그 집을 임대를 하겠죠. 그래서 전세가 안정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런 기사의 목적은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입니다. 자, 올가을 유망 분양 단지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2021년 지코노미 박람회 콘서트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일정표를 보시면 좋은 강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컬럼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까? 네, 주택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네, 이런 컬럼인데요. 결론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자, 미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 원자재의 총합이 주택이죠. 물가가 오르면 집값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동반 하락하자 홍남기 위드 코로나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자, 한국도 위드 코로나를 기대합니다. 벼랑 끝에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당장 시행해야 하는데 코로나를 시위를 막는 용도로 쓰고 있으니 위드 코로나는 내년 4월로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30대 현 시대의 인간의 최고 수명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와 스위스가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은 130세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제는 100세 시대가 현실이고요. 최근에 제 주변에 돌아가신 세 분 중에 한 분은 100세가 넘으셨고 두 분은 9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영업 이어서 제조업 흔들리자 경제수장들 위드 코로나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언제 시작인지 자영업자에 이어서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취미 돈 쓰는 10대 결제액이 1년 새 353%가 늘었다고 합니다. 1년에 3배가 넘게 늘었다는 것은 엄청난 증가인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온라인 결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요. 온라인은 제2의 세상이고 메타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업 3년 새에 매출액이 700억이라고 합니다. 에싸 패브릭 소파의 돌풍인데요. 친환경 기능성 소재를 앞세워서 프리미엄 패브릭 시장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자, 고가의 패브릭 소파로 엄청난 매출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요. 고급 소파는 가죽이라는 그런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역시 사업은 혁신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2대 동시 주문 드라이브 스루가 생겼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이야기인데요. 신속함과 간편함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그 겨냥해서 만든 그런 경기 광주 DT점이라고 합니다. 자, 2대 동시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역시 한국은 빨리빨리 부분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휴에 집값 숨고르기, 수도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기사입니다. 자,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그 발표인데요. 저는 부동산원의 데이터는 믿지 않습니다. KB의 그 데이터를 믿는데요. 자, 집값 상승폭 하락을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글도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것일 뿐이고요. 하락 반전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줄어도 집값은 상승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거나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하락이 가능합니다. 자, 증산 4구역 주민 의견을 전격 수용해서 가구 수를 줄여서 8호제곱미터 33평형이죠. 33평형 이상의 중대형을 늘린다고 합니다. 자, LH는 중소형을 80% 이상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자, 증산은 위상이 증가하는 곳입니다. 옛날과 다르죠. 이유는 바로 아래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DMC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곳입니다. 자, 정부는 소형으로 공급하길 원하고 시장은 대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허벌판의 섬 같은 3기 신도시 입주 때 철도 11개 중에서 2개만이 개통이 된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2025년에 고양 창릉이 최초 입주를 하고요. 2024년에 남양주 왕숙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토지 매입이 100% 되지도 않았는데 4년 3개월 후인 2025년에 고양 창릉이 입주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3년 3개월 후인 2024년에 입주를 시작한다? 불가능합니다. 모두 거짓말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